신원식 국방장관을 안보실장, 또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장관에 내정했는데 네 번째 안보실장, 또 세 번째 국방장관입니다. 자, 우선 안보실장의 경우에 이제 잦은 교체를 지적을 합니다. 미 일의 카운터파트인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이 다케오 국가안보국장은 4년 넘게 재임 중입니다. 또 안보실장을 외교관 출신 장호진에서 군인 출신 신원식으로 교체한 것도 좀 의견이 분분하고요. 그런데 이제 국방장관의 경우에 특히 야당의 이제 공세가 집중 쏟아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1년 선배죠. 수방사령관 합참작전본부장을 지낸 육군 중장 출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국방장관으로서의 경력, 능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각종 논란으로 그동안 또 야당에 집중 타겟이 돼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논란들이 있는데 장윤성 기자님, 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예 청문회에서 좀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근데 사실 청문회가 별로 대통령이 그냥 강행해버리면 의미가 없으니까 사실 그것도 참 무기력한 상황이 돼버린 것이고요. 사실 제가 이 취재 세게 했어요. 발표 네. 나자마자 네. 하여간 그러니까 엄청 세게 취재를 했는데 잘 안 잡혔는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방부 장관 신원식 장관으로부터 문제를 보는 라인이 있고요. 해석하는 시각이 있고. 장호진 안보실장으로부터 문제를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시각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기자로서 저는 취재한 내용을 소상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오늘 아침에도 보도가 많이 됐지만 사실상 이것은 그 김용현을 위한 대관식이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김용현 그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 이 정권 초기부터 굉장히 하고 싶어 했는데, 사실은 그 17사단 논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논란 때문에 인사청문회 통과가 어렵겠다라고 해서 차일피일 미뤄오다가 더 이상은 좀 미루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본인이 희망이 너무 세니까 그래도 내부에서는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신원식 장관 임기 시작한 지 10개월밖에 안 됐고 벌써 또 장관을 바꾸고 안보라인을 교체하는 게 부담이다라는 시각은 있었지만, 그래도 김용현 체제를 통해서 군을 장악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리고 신원식 장관의 경우에는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 군사법원에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권에서 탄핵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좀 관리가 부실한 거 아니냐. 특히 최근에 그 정보사 블랙요원 신분 누출된 것 등등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약간 문책성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 장호진 안보실장의 경우에는 외교관 출신이긴 한데 뚜렷한 업무 성과가 없다. 그래서 나토 때부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현 처장이 야권 정치인에게 전달해 준 바에 따르면 나토 이후부터 여러 기류가 있었고 사실은 예정된 수순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자리를 만들긴 했지만 사실상 인사상으로는 물먹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지금 미국 대선이 85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외교 라인을 2배 이상으로 가동해서 지금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외교력을 더 가동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군인을 안 친다? 이것은 지금까지 있던 바대로 김태호 1차장 중심으로 계속 가는 거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하면 김용현 체제를 구축하고 이것이 충암고 라인을 쭉 깔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암파 대 국방파의 대결에서 사실상 충암파의 승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신원식 장관이 붕짜자 붕짜 이러면서 거친 면이 있긴 합니다만 내부적으로 군인들이 평가하기에는 냉철한 면도 있고 말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의 명예 전역과 관련해서 이거 안 돼라고 판단하면 그냥 좌절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신원식보다는 김용현 체제가 더 안정적이다 이런 판단을 대통령실이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종합이 됩니다. 네, 우리 장윤선 기자님이 취재를 많이 해왔는데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좀 검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회전문 인사라기보다 적재적소에 배치를 한 거고요. 오히려 문재인 정권 되는데 이거 서운밖에 기억이 안 나잖아요.
외교하면 이제 문정인 교수, 예. 안보는 이제 서훈, 예. 그게 해전문이죠.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번에 안보실장이 바뀐 게요. 네. 결국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노리는 게 국제사회가 전쟁 보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외교에 의한 안보 평화인데 이번에는 이제 그 힘에 의한 평화 이런 식으로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김관진 장군 이후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 군인이 안보실장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김용현 장관은 옛날에 윤 대통령이 김관진 장관한테 물어봤대요. 장관 후보자에게 누가 좋냐고. 그랬더니 1초도 고민 안 하고 김용현입니다. 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에 아주 능력이 뛰어난 이런 장군이니까 당연히 국방장관이 되지. 아무 근거도 없는 뭐 최상병 외압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입을 틀어막았니. 예. 말도 안 되는 이게 이유로 반대하는데 저는 최고 책임자라 봅니다. 설전 변호사, 네. 최고의 적임자다. 좀 더 이제 의미를 좀 더 찾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는 이제 우연의 일치인 거고 뭐 예.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예, 보세요? 근데 이제 뭐 이런 말이 왜 충암파라느니 국방파라느니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언론의 신문지상에서 나올 만큼의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면 예. 또 그것도 하나의 의심해 볼 만한 내용이긴 합니다. 뭐 같은 고등학교 출신 선후배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학연 중에서도 그 고등학교 이 학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대학교는 또 다르거든요.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암파라는 얘기가 저는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이 부분 지적을 했는데 네. 어느 정도 좀 일리 있는 얘기는 아닌가. 왜냐하면 그 관련해서 이제 국방정보본부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라고 하니까 네. 어떤 내부적으로는 파워 게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뭐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거 회전문 인사라고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가는 경우는 저는 이제까지 그렇게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기억이 남는 게 없는데 어떤 정권에서 이렇게 돌려막기 인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건 어떤 징조냐? 레임덕의 징조예요.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그러면 정말 적재적소에 국방부 장관이 김용현 경호처장이 너무나 적합한 사람인데 이 적합한 사람이 경호처장을 하시던 분밖에 없나요? 전 그 부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보수 정권에서 유능한 사람들이 지금 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개각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렇게 그냥 조각조각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이 학예 휴가 과정에서 어떠한 전국 구상 과정에서 하나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외교 안보 라인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 어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 다음에 바꾸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후보가 될지 해리슨 후보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미국 대선의 결과를 두고 외교 안보 라인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변경하거나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여름 학예 휴가 후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누가 봐도 좀 적합한 시기도 적합하지 않았고 저는 이 자리에 어울리는 인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레임덕의 징조로서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진정으로 바꿔야 될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에요. 너무 오래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보니까 본인도 물론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타인도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적합한 누가 하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오히려 계속 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인물난이 가중된다. 그 새로운 인물이 뭔가 그 정부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건 레임덕의 시작입니다. 네, 우리 설 변호사는 뭐 이제 인사식이나 내용 모두 좀 약간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신조부 대변인. 근데 이제 어찌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중후반으로 가면서 본인이 이제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하고 이제 팀을 이루는 것도 또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김용현 네. 장관 후보자도 제가 여러 군데에서 들어보니까 굉장히 국가관도 투철하시고 뭐 전략이나 기획 등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능력을 보유하고 계시다라는 평가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 대부분의 언론과 국민들 그리고 뭐 설주환 변호사님이나 장 기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좀 뜬금포라는 인상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굳이 이 시기에 이런 인사를 단행했어야 되느냐라는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 과정에서 보면은 갑자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면서 당시의 여건이 굉장히 선거 국면에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연장선에서 이것이 똑같이 재현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김용현 후보자가 최상병 외압에 뭐 연루가 되어 있다. 그리고 뭐 입틀막 사건도 있다. 이런 식의 지금 그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청문회 과정에서 관련돼서 무언가가 더 터지거나 한다면 저는 대통령실과 정부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것들을 다 검증한 다음에 이분을 임명했는지 그렇다면은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밝히면 될 문제이지만 과연 이 시기에 굳이 이렇게 인사를 했어야 되느냐 저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회전문 인사 이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뭐 그 군 안팎에서도 굉장히 유능한 분이라고 칭송을 받고 있는 분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보고 오히려 회전문 인사를 단행했던 것은 문재인 정권 아니겠습니까? 인사 검증에 계속해서 실패했었던 조국 초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국민적 지탄을 받았었는데 그러한 회전문 인사를 단행했었던 민주당 그 정권이 이 유능한 분을 갖다가 회전문 인사, 뭐 돌려막기 인사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 이제 장 기자님하고 서 변호사님께는 이제 반대 관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그 김용현 후보자 관련해서 우리 서정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국제 정세가 이제 외교 중심에서 이제 국방 중심으로 이제 변하고 있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그런 적합한 인사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동의 안 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일 안보 협력, 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 뭐 과거에는 한국과 미국이 연합해서 훈련하고 이런 것은 상시적으로 있었지만 일본까지 함께하면서 훈련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를 강화하면서 훈련의 정례화를 시작하면서 사실상 미국과 일본 중심의 안보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야권의 비판이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체제를 더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그 대북 강경파들이 전면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안보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외교관 출신들이 이제 가서 이제 외교를 중심적으로 했었는데 안보실마저도 이제 군 출신이 가서 장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내일 뭐 신통일 방안 뭐 새로운 통일 독트린을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북한 관계에서 어떤 방침을 세우려고 하는 건가에 대한 그 이제 고민이 하나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외교보다는 국방 또는 안보에 힘을 실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남북 간의 대결 국면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사실상 윤석열 정권에서의 외교는 실종되고 국방만 강조되는 이런 방향으로 갈 때 과연 대한민국 같은 그 지정학적 위치에서 외교력을 상실하고 우리가 무역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상당히 난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저는 좀 그런 측면에서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사성 장군 출신 이제 김정주 민주당 의원은 이제 충암고 친정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 대통령 또 국방장관, 방첩사령관 이게 이제 기무사의 후신인 것 같고요. 이제 37 777 사령관 이거 이제 국방정보본부 예하의 사령부인데 여기는 준장이 사령관입니다. 근데 모두 이제 충암고 라인이다.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은 그 뭔가 군의 자정 기능 한쪽 그 고등학교 출신들이 하다 보면 집단 사고의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제기하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 군인이요. 사성 장군만 8명이 가면 그럴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뭐 50만이 넘는 대군인데 충암고국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말한 거는 몇 명이잖아요. 예. 그 가지고 이게 뭐 하나에 비유해서 군 장악이 될까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에 예를 들어 이제 육사 출신 엘리트들만 해도 이게 요소에 몇십 명이 예.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앵커님 말하는 분만 해도 이게 3명 아닙니까? 3명. 예. 그걸 가지고 하나에 비유해서 군을
자주우지 사조직으로 잡는다. 이거는 이게 너무 침소 봉대인 거다. 우연의 일치로 그래 될 수도 있는 거고. 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좀 더 선후배면 믿을 수도 있네. 이게 우리 사회에 뭐 약간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우연히 저는 그래 됐다 보지. 이걸 가지고 마치 이게 중앙고가 다 군을 장악했다. 이거는 이제 저는 과장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내일 있잖아요. 예. 내일 상당히 그 중요한 통일 방안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이제까지는요 교류 협력에서 남북 연합 단계로 가서 평화 통일. 예. 이래가 이게 현실성 있나요? 지금 4대 김주애까지 4대 세습입니다. 북한에게 우리를 적으로 봐요. 저는 현실적인 방안이 나올 것 같아요. 북한 현 4대 세습은 레짐 체인지한 다음에 오히려 이제 그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이런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네. 아니 잠깐만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북한 레짐 체인지 후에 통일을 하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쟁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가 내일 광복절에 국민들한테 전쟁을 선포하겠다는 겁니까? 난 모르죠 뭐. 예? 내가 보시죠. 아니 지금 잠깐 굉장히 중요한 아니 말씀하셨어요. 발표가 발표가 안 됐으니까. 아니 발표는 안 됐지만 아니 서정욱 변호사는 대통령실에 정통한 소식이기 때문에 예? 정통 아니 이 안보 분야는 가까우시잖아요. 정통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예? 안보 분야는. 아니 생각입니다. 예 아니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4대 세습 심각하죠. 3대 세습도 심각하고 4대 세습도 심각하고 북한이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국제사회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 레짐 체인지를 한다고 네. 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자, 거기까지 그래서 듣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런 네. 겁니다. 지금 통일이 중요하냐 평화 체제가 중요하냐. 대한민국 사람들은 통일 원하지 않아요. 지금 특히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 무슨 통일, 왜 통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뜬금포다. 예? 왜 광복절에 다른 거 다 떠나서 남한 사람들끼리라도 통합적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광복회마저도 지금 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통일 방안을 발표하는데 그게 북한 레짐 체인지하고 관련돼 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내일 그 광복절 기념사 좀 들어보고 판단하도록 하고요. 자, 관련된 댓글 좀 소개해 드립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순환 근무 중입니다. 이거를 순환 근무로 표현을 해주신 분이 있네요. 국방장관으로 최적임자라고 임명한 임명장에 잉크도 안 말랐겠다. 성급했다. 이런 의견 주셨고 이젠 학연이나 지연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대통령의 용인술이 의심스럽다. 어지간히 인물이 없는 건지 국가 운영 전략이 있나? 이런 의문이요. 국제정세를 보면 안보실장엔 군인이 적합한 인사라고 본다. 뭐 잘된 인사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로 검증하면 되고 나머지 인사는 그만들 신경 쓰시라. 뭐 3-7 방첩부대장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